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 나인입니다. 오늘도 전기차 업계에서 진짜 흥미로운 얘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런 소식들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리비안이랑 테슬라 얘기예요. 두 회사 사이에 인수설이 도는데 리비안 CEO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요. 최근에 리비안의 CEO인 RJ 스카린지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어요. 어디였냐면 버진 라디오였고요. 진행자는 크리스 에반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크리스 에반스 브렉퍼스트 쇼라는 아침 방송인데 여기서 스카린지가 정말 솔직한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인수 제안을 하면 팔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스카린지가 여기서 웃으면서 뭐라고 답했냐면 안 팔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장면이 버진 라디오 UK 공식 X 계정의 클립으로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고요. 스카린지가 이어서 설명을 덧붙였는데 자기 브랜드가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회사가 팔리는 건 좀 아쉬운 일이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리비안이 2009년에 법인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실이 아직 완전히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팔리는 건 너무 아깝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업계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전기차 업계에서는 대형 통합, 그러니까 큰 회사들끼리 합쳐지는 시나리오가 은근히 자주 언급되는 떡밥 중에 하나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조 2,300억 달러입니다. 이게 리비안 시가총액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면 리비안은 지금 238억 5천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몸값이 리비안보다 슈물배 넘게 큰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로 자산 1조 달러를 넘긴 사람이 됐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면서 머스크 개인 자산이 폭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 머스크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이사회에서는 거절하기 힘들 정도의 인수 제안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리비안 쪽에서는 딱히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스카린지가 독립 경영을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비안이 그동안 꽤나 비관적인 예측들을 이겨내고 살아남았거든요. 시간을 좀 되돌려서 2024년으로 가볼게요. 그때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리비안의 자금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자기 X계정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 리비안이 지금 이 추세로 가면 6분기 안에 파산할 거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궤적대로라면 6분기 안에 파산이다. 물론 이 궤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안 바뀌었다 라는 뉘앙스의 글을 올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언제냐면요. 그 예언이 나온 지 벌써 10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리비안이 파산했나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멀쩡하게 살아있고요. 심지어 새로운 도약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좀 니치한 감성의 아웃도어 전기차 브랜드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대중시장을 정면으로 노리는 브랜드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숫자로 봐도 리비안이 꽤 선전을 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몇 대나 팔았냐면 2237대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리비안은 R1T랑 R1S를 합쳐서 42,247대를 고객들에게 인도했어요. 이걸 트럭이랑 SUV로 대충 반반씩 나눴다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R1T만 대략 21,000대 넘게 팔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는 리비안이 테슬라를 앞선 겁니다. 지금은 경쟁 구도가 또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리비안이 이번엔 중형 SUV로 진짜 핵심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대표 차종인 모델 Y를 정면으로 겨냥한 거예요. 이게 바로 R2라는 모델인데 지난달에 드디어 R2 고객 인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이 자체적으로 세웠던 분기 목표치도 초과 달성했다고 하니 스타트업 치고는 상당히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고 리비안이 R2 예약자들 전원한테 주문 창구를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명단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옵션으로 R2를 스펙 맞춰서 주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인도량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지금 나온 R2는 최상위 트림인 퍼포먼스 런치 패키지로 먼저 출시가 됐는데요. 진짜 승부는 이게 아니에요. 진짜 관건은 더 저렴한 버전들이 나올 때입니다. 특히 다들 기대하고 있는 45,000달러짜리 스탠다드 트림이 실제로 생산 라인에 올라올 때 그때가 진짜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가 누구냐면 전 세계에서 동력원 종류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인 모델 Y거든요. 이 산을 깎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도전인 겁니다. 규모 차이를
좀 체감할 수 있게 숫자를 비교해 볼게요.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테슬라는 자체 인도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48만 126대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같은 3개월 동안 리비아는 겨우 1만 2194대를 인도했어요. 이 정도 규모 차이를 보면 지금 시점에서 머스크 입장에서 굳이 경쟁사를 흡수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죠. 만약 리비안이 엄청나게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거나 머스크 눈에 딱 들어올 만한 특출난 인재들을 키워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통합이 일어난다면 그건 리비안 쪽이 아니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랑 스페이스X의 합병설이에요. 순서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테슬라 스페이스X가 될 수도 있고 스페이스X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데, 참고로 스페이스X의 현재 시가총액은 2조 1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두 회사의 합병설은 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그동안 두 회사가 가끔씩 협업하고 시너지를 나누는 관계에서 이제는 점점 더 뚜렷하게 하나로 수렴해가는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카린지가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길을 계속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테슬라라는 거인 옆에서도 리비아는 나름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R2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그리고 스탠다드 트림이 실제로 얼마나 시장에 파급력을 미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인데요. 리비안이랑 테슬라 이 두 회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흥미로운 자동차 업계 소식들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